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디지털 노마드 다나입니다. 저는 지금 치앙마이에서 여행하고 일하면서 행복한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강남의 스타트업 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한 3주 전에 퇴사를 하고 이제 2주 전에 치앙마이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퇴사까지 하고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디지털 노마드가 뭔지,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이런 생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디지털 노마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디지털 노마드는 이제 디지털 말 그대로 노마드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요.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디지털 기기들을 들고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현대에 새로 등장한 삶의 방식인데요. 일을 함에 있어서 사무실과 같은 어떤 특정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일을 하면서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도 앞서서 디지털 노마드 다나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저도 노트북 하나만 믿고 지금 치앙마이에 왔습니다. 저는 왜 퇴사까지 하면서 이런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고 싶었을까요? 일단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강남 모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를 했어요. 작년 8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8개월 정도 일을 하고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왜 1년도 안 채우고 퇴사를 하냐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4개월만 있으면 1년이잖아요. 사실 1년이라는 경력도 생기고 1년 채우면 퇴직금도 주고, 사실 사람들 말이 맞거든요. 일단 제가 퇴사를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뚜렷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디지털 노마드라는 삶의 방식을 정말 하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때 당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깨도 계속 아프고, 목도 막 되게 아프고, 막 소화도 맨날 안 되고, 심지어는 숨도 조금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큰 숨을 이렇게 쉬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막. 그래서 왜 그러지? 제가 하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일반 병원에 가니까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나 근데 계속 숨이 안 쉬어지고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어깨가 계속 뭉친다.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신과에 갔습니다. 정신과에 가니까 우울증의 한 일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인데 불안의 형태로 발현이 된 거고, 제가 머리로 잘 인식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체화가 돼서 몸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 상태가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회사에서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라는 시스템 자체가 저한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저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출근을 8시까지 했었고 8시부터 5시까지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개발자다 보니까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는 계속 앉아있는 생활을 한 거예요. 계속 앉아서 코드만 보는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 성향에 조금 안 맞았던 거죠. 저는 약간 역마살이 있냐는 말을 계속 들을 정도로 조금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조금 액티브한 사람이고, 여행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회사라는 위치, 사무실이라는 그 위치에 묶여서 계속 일을 하고, 심지어는 움직이지도 않는 직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근데 회사는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강남의 IT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제 성향에는 굉장히 잘 맞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주니어 분들이 많았고 20, 30대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제가 뭔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신입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으쌰으쌰 같이 공부하고 성장하자, 약간 화이팅,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신입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면서 저는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저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난 뒤에 나는 회사를 오래 다닐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느끼자마자 회사를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외주를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프리랜서로서 어느 정도 회사를 나갔을 때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디지털 노마드하고 해외에서 살 거다라고 하면 항상 여쭤보시는 게, 너 그러면은
일을 어떻게 하면서 돈은 어떻게 벌 거야?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근자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는 굶어 죽진 않을 거야. 나는 할 줄 아는 게 좀 있으니까 굶어 죽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항상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HTML, CSS 당연하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뭐 리액트, 넥스트JS 정도 회사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 합쳐서 26만 명 정도 되는 SNS 소셜미디어를 갖고 있어요. 소셜미디어 관리나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 그리고 영상 제작 등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기획자랑 마케터로서 일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작곡가, 작사가로서 데뷔도 했었습니다. 요거는 비밀입니다. 제가 혹시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프리랜서로서 조금 일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소셜미디어를 관리해주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영상 제작 외주가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조금 얻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딱 디지털노마드 생활 열흘차가 됐어요. 제가 치앙마이 올 때 2심을 샀는데 그게 열흘짜리였거든요. 오늘로써 끝났습니다. 그 2심의 기간이. 제가 열흘 동안, 조금 열흘 넘게 동안 디지털노마드 생활을 하면서 조금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디지털노마드 생활에 좀 장단점이 뚜렷한 것 같아요. 먼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굉장한 올빼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잠을 7시에 잤어요. 아침. 근데 회사에 들어가니까 7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시작하고서부터는 오전에는 이제 운동을 시작했고요. 오후에 제가 조금 정신이 맑아질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시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다. 장소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저는 이제 조금 사람들이 있는, 조금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있는 카페에서 일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요즘에는 주로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치앙마이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노마드 생활이 저에게는 참 매력적인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정말 좋은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 그대로 출퇴근. 저는 원래 다니던 회사가 강남에 있었어요. 딱 강남역 주변이었는데 강남역 주변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와, 진짜 출퇴근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껴가지고 막 지하철 막 버스 막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낮잠을 막 잤어요. 퇴근하고 나서 1시간씩. 근데 이런 디지털 노마드 생활에서는 어쨌든 눈 뜨고 자리에 앉으면 사실 출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교통비나 이런 게 들지 않는다. 그리고 점심 식사 항상 밖에서 사 먹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서 사 먹으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조금 비용이 절감되는 것 같고, 뭐 업무를 위해서 기타 등등 뭐 옷을 살 일도 없고 오히려 생활비가 조금 더 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약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같은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잘 맞지 않는 분들과도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면으로 계속 소통할 일도 많이 생기고, 근데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게 되면 협업이 들어와도 비대면으로 보통 다 이루어지게 돼요. 메일 또는 뭐 줌 미팅,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프리랜서로서의 뭔가 장점인 것 같기도 한데요. 회사에 다닐 때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알게 모르게 25일 월급날이었거든요. 월급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월급날이 되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살면서 월급을 받으면 몇 번이나 더 받겠어요. 근데 그런 월급이라는 달콤함에 자꾸 매워서 있는 모습이 조금 싫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디지털 노마드라는 생활을 하게 되면 월급은 없어요.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돈을 벌 기회도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협업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저만 좀 능력이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다양하게 기회가 열려 있다. 그 기회를 잡을 뭔가 시간적인 여유라던가 그런 게 좀 충분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노마드 생활이 장단점이 정말 뚜렷한 것 같은 게 단점도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약간 시간이 제약이 없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무너지기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잠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침잠이 특히 많은데 이제 제가 저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낮 1시, 2시 막 이렇게 4시 심하면 일어나요. 근데 저를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회사를 다니게 되면 어쨌든 출근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잘못되면 제가 계속 시간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스스로 조금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전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하고 왔어요. 테니스를 8시, 아침에 8시에 치고 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조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좀 제 삶을 컨트롤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내일은 8시에 요가를 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조금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약간 다양한 일을 혼자 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영업도 제가 하고 영업하는 메일도 많이 써봤거든요. 영업도 제가 하고 그리고 일을 받아왔을 때 뭔가 기획하는 업무도 제가 하고 스케줄 관리도 하고 그리고 컨텐츠 제작을 또 제가 하고 뭐 소셜미디어 관리도 제가 하고 어쨌든 역할 분담이란 게 없잖아요. 근데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사실 제 일만 하면 돼요. 프론트엔드 개발자였으면 프론트엔드 개발만 하면 돼요. 이제 프리랜서로서 나왔을 때에는 제가 모든 영역의 일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저한테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조금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좀 안 맞는 성향의 분들에게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조금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치앙마이에 있지만 생각보다 여기 현지 분들이랑 조금 친해질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보고 싶어요. 말할 기회도 조금 많이 없고 뭔가 온라인 스크린으로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테니스를 치고 나서 코치님한테 여쭤봤어요. 내가 조금 여기 현지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고 뭔가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냐? 라고 여쭤봤더니 코치님이 그냥 길 가다가 말을 걸어라 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 치앙마이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에 가서 조금 얼쩡거려 봐라. 뭔가 사람 만날 기회가 많이 없다? 일도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라는 게 언제는 일이 좀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언제는 일이 아예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일이 아예 없을 때는 좀 많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불안함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소박한 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할까?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불안함을 이기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노마드는. 그래서 지금 아마 디지털 노마드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뭔가 디지털 노마드를 막 당장 하고 싶어서 막 퇴사하고 막 그냥 무작정 시작하시기보다는 회사를 다니시면서 뭔가 프리랜서로서 수입도 조금 만드시고 어느 정도 내가 굶어 죽지 않겠다 싶을 때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를 몇 주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장점과 단점들을 조금 공유해드렸어요. 제가 항상 조금 생각하고 있는 삶의 그런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건데요.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제가 좋아하는 꼬부기가 파도 타기 하는 모습이에요. 스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인생의 파도가 몰려와도 뭔가 이렇게 중심 이렇게 잘 잡으면서 위험을 느끼면서 좀 즐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지금 좀 파도가 심하게 쳐가지고 떨어질 것 같지만 저는 뭔가 재밌는 일, 설레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꼬부기처럼 약간 불안하더라도 회사 밖에서 뭔가 도전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제 1순위 목표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로 돌아가자는 거야. 제가 디지털 노마드 시작하기 전에 책에서 본 인상 깊은 글귀가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평범한 생각에서 exit 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범한 삶에서 exit 가능하다.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지속했을 때 10년, 20년 후에 멋진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익혀야 한다. 이 글귀가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치앙마이를 검색했을 때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앙마이 한 달 살기 할 때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드는지 제 생활비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도 조금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지금까지 디지털 노마드 다나였습니다.